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오늘도 김태선 씨는 아침 어시장에 나왔습니다. 활기 넘치는 이곳의 매력 때문에 사흘에 한 번꼴로 찾는데요. 오늘은 마을의 이장님하고 마을 주민들이 같이 오시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문어도 사고 굴도 사러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요거는 얼마예요? 55,000원짜리. 요거 6만 원짜리. 그래도 45,000원. 고등어는 얼마예요? 싱싱한 해산물을 사는 이 쏠쏠한 재미를 어찌 놓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3개월 생활했는데 많은 거 체험도 하고 좋은 점이 많았어요. 이른바 산과 들, 바다에서 펼쳐진 은퇴 후 시골살이 이야기입니다. 생활 속에 직접 들어와서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요. 재미있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지금 즐거운 인생 2막을 시작한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예부터 천혜의 자연으로 손꼽히는 경북 문경의 한동촌 마을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한옥 세 채. 바로 은퇴자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요. 소방공무원으로 35년. 보람도 컸지만 늘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다는 홍용희 씨. 도시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겨우 뭐 창문이나 한번 열어보다 닫고 이 정도인데 여기 시골에서는 일어나면 문을 열고 밖에 나와가지고 공기도 마시면서 이 집을 한 바퀴 돌아보기도 하고. 부인 또한 부지런히 아침을 시작하는데요. 너무 잘 말리겠다 오늘. 햇살이 좋았어. 보름날 비빔밥 해 먹으려고요. 뭉쳐갖고. 문경에서 온 2달. 농촌의 가을을 즐기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김희경 씨는 눈 뜨면 자연을 만나며 사는 이 호젓한 일상이 참 좋습니다. 여기 있으면은 마음이 진짜 편안해져요. 이 햇살, 물소리. 그러다가 순간 딱 이렇게 생각이 멈추면 이건 나 혼자 너무 이렇게 행복해도 될 건가? 그것이 지난 밤 이곳에서 3개월을 보내고 다시 찾아온 이유입니다. 정말 도심지에서 사는 동안에는 머릿속이 막 그냥 이 똥으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제 머릿속이 어느 순간.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고 버릴 거 버리고 하니까 머리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햇볕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날씨 너무 좋네. 건강해요. 좋은 볕을 그냥 놀릴 수는 없죠. 아유, 뭐가 이렇게 커? 재빨리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홍용희 씨. 신랑이 원래 또 바지런해서 더 같이 잘 다녀요. 저는 신랑 따라다니는 편이고. 모두 농촌에서 태어난 이들에게 은퇴 후 시골살이는 마치 고향에 온 느낌입니다. 금방 한 살 됐어. 잘 살기 위해 도시로 떠났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은퇴한 분들이 뭐 적응하기 힘들다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스트레스도 받고 뭐 힘들다는데 그래서 그걸 보통 직장 생활하면서 사전에 1-2년씩 준비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뭐 아무런 계획하고 준비 안 했어도 평소에 생활과 연결돼서 그런지 뭐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예. 점심때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속속 모여드는데요. 하루가 멀다고 만나는 이웃입니다.
잘하셨네요, 방금. 특별한 일 없어도 밥 한 그릇 나누며 사는 것이 정이라 여기는 동네입니다. 직업 생활은 도시에서 했지만 저희가 이제 원래 태어난 게 뭐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 고향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무엇보다 진짜 요즘에 그 뭐 오염이 심한 상태인데 뭐 공기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하고 얼추 이제 남한 일대 몇 년 동안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다녀봤지만 이 지역이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11월의 농촌은 막바지 가을 거지가 한창인데요. 여느 시골처럼 문경 또한 부족한 일손에 은퇴자들이 나섰습니다. 사과 꼭지가 안 빠지게, 꼭지가 딱 떨어지게. 요래 있으면 요 뒤로 돌려서 이렇게 따주시면은 꼭지가 이렇게 쏙 빠집니다. 나무에 붙은 부분이 떨어지게. 봄, 여름 농부들이 흘린 땀방울을 알기에 더욱 조심스러운데요. 잘못된 거.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야지. 잘 못하면 양쪽 손으로 이렇게 대놓고 하세요. 홍용희 씨는 처음에 시골살이를 반대했던 아내가 잘 적응해 주는 것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사람이든 농사든 정성을 쏟는 것이 중요하죠. 쌀 같은 경우에 쌀 밑자가 10자에 8자가 아래 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8팔자 들어가는 게 88번의 손이 가야 씨앗 뿌려서 입에 들어가는 횟수가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쌀 밑자를 8팔자를 위아래로 집어넣는다 그러는 것 같이 이 사과 농사도 보니까 그 정도가 손이 가는 것 같아요. 도시의 편리함에 익숙한 권경숙 씨지만 문경의 가을에 젖어든 지 오래입니다. 가위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너무 재밌네요. 신기하네. 한번 저기 드셔보셔요. 이거 닦아서 저는 맛있다. 너무 달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난 뒤의 휴식이니 너무 달아요. 달콤할 수밖에 없겠죠. 껍질자를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약 안 쳐서 그냥 먹어도 되는 거죠. 대충 닦으면. 홍용희 씨는 은퇴 후 시골살이에서 찾은 이 소박한 행복이 참 좋습니다. 칼을 못 찾겠네. 배추 수확하느라 바쁜 김삼은 씨. 머리가 아닌 몸을 쓰고 사는 지금이 몇 배는 즐겁습니다. 힘들죠? 그것도 만만찮아. 이어서 또 따가디 가요. 그래야지 차로 뒤로 바로 쉽지. 아이 저 시골 일이 뭐 수월하게 있어. 마음이 편하니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요거 세 번째 줄은 김삼은 씨가 심은 게야 요걸. 배추가 은하게 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이 심은 거하고 제가 자라면서 몇 번 와서 봤어요. 제가 심은 게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갖고 그랬더니 똑같이 잘 됐어. 저쪽 무 보세요. 얼마나 큰가. 근데 무나 배추나 굉장히 달아요. 웬만한 사과보다 더 맛있어 이게. 예전부터 무 먹고 트림을 하나면 산삼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원래. 도시에선 무료함에 빠져 있을 시간이지만 이곳에선 부지런히 움직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호흡이 척척 맞는 은퇴자들. 이곳에서 보낸 시간만큼 손에 농사일이 익어가는 것이겠죠. 고향은 시골이지만 뭐 과수농가나 뭐 이런 데 그런 건 이제 뭐 접한 적이 없었고, 예, 직장 생활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그 농촌 일선 돕기라든가 또 이제 봉사활동을 이제 이런 걸 좀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하고 여러 번 접하다 보니까 이제 숙련이 된 거죠 그냥.
다음 날 오후 겨우살이 준비해서 빠질 수 없는 김장을 위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고추가 너무 잘 죽었네요. 네. 엄청 잘 죽었어. 엄청 잘 죽었죠? 네, 너무 잘하셨네. 자기 간 좀 볼래요? 내가 이거 먼저. 우와. 맛이 어때요? 아유, 간이 딱 맞아. 가을만 되면요 일손이 부족해가지고요 이렇게 돈을 줘도 일꾼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오시가지고 도와주셔서 우리 진짜 가리를 사과 따는 것도 일찍 마칠 수가 있었어요. 밭에서 나서 직접 따먹는다는 게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거기 진짜 매를 좋더라. 느끼셨나 봐. 네. 공기 좋고 좋다는 건 아는데 너무 좀 뭐랄까 밤이 너무 빨리 와갖고 깜깜한데 나갈 데가 없다는 거 그게 좀 아쉬운 점. 김장하는 날엔 보쌈이 빠질 수 없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 막걸리 한 잔이면 기록까지 말끔히 사라지겠죠. 마을 사람들과 허물없이 어울리며 이들이 맛본 건강한 삶은 무엇보다 즐겁게 일하는 것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은 머리 쓰는 것보다는 그냥 몸 쓰는 일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적으로도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 마음이 제 몸이 따라가 줘요. 그렇게 또 제 체질에 그게 맞고 제 스스로 그렇게 재밌어요. 가서 일로 갖고 와요. 홍룡희 씨는 한때 은퇴 후에는 답답한 도시를 떠나 농사지으며 소박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시골살이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처음부터 저기 억센게 글로 막 들어서 나간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옛날에 쌀은 봤어요. 쌀 그냥 벼 타작하는 거는 봤는데 이곳 생활은 부모님을 반추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농촌에 일을 하러 많이 갔죠. 시골에 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당시 이제 부모님이 또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은퇴 후 녹록지 않았던 시간을 보낸 김삼은 씨. 엄청나게 무겁네. 힘을 써본 사람 쓰지 뭐. 힘을 써본 사람 쓰지. 이곳에서 베테랑 농부의 노하우를 배웁니다. 뭐 친구들 만나서 뭐 공 같은 거나 치고 야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런 게 다 이제 여기 내려오니까 아침 6시면 눈이 떠져요. 그럼 일단 나와서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참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도시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자신을 위해 스스로 찾아온 시골인이 모든 것에 열정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타작마당에는 사람 손이 열이 있으면 열을 다 써먹어요. 노는 사람 없어요. 그 콩마당에는 신발 신지 마라 그런 거야. 문경에서의 은퇴 후 시골살이는 살가운 정이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저보다 연배시는 뭐 형님 같고 그러니까 형님이라 그러고 또 저희 이제 안 사람도 이래 보면 그 부인들끼리도 뭐 이제 나이가 뭐 더 많으면 언니라 그러고 뭐 그러니까 아주 친근감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어려움이 없고 또 주변 환경도 이렇게 아주 고향 같은 느낌이고 이래서 아주 편안하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거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모든 은퇴자들이 한 번쯤 꿈꾼다는 제주도 살아보기. 감귤이 무르익는 12월 전국 각지에서 은퇴자들이 모여듭니다.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주어진 일에 충실하느라 또 은퇴하곤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너무 이쁘잖아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일만 할 줄 알았는데 와서 이런 거 즐기면서 또 봉사도 하고 하니까 재밌어요. 조금 여유로운 생활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세상에 넓은 눈을 못 뜨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봤을 때도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퇴직하고 무모한 생활 지내다가 여기 와서 이 생활하는 게 엄청 좋아요. 시간이 빨리 잘 가는 것 같고 새로운 환경에서 또 적응하는 것도 배우고 참 좋습니다. 이들 대부분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삶을 모색하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서귀포시에 있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 62세부터 78세까지 다양한 연령층 30여 명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데요. 송대섭 씨는 이 소중한 순간들을 은퇴 후 배운 사진으로 기록하는 중입니다. 지금 뒤늦게 공부하는 거지 사실은 그때 바로 못하고. 그리고 어차피 또 취미생활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있는 겁니다. 상도 없고 바다에. 이곳에 온 지 일주일째라는 부부는 한 달에 40만 원으로 제주살이의 꿈을 이뤘습니다. 힘든데 애들도 도와주지 못한 거 밀린 것도 농사를 하나 묵히지 없이 않고 묵히는 데 없이 귀촌할 때도 이렇게 가서 뭐 6개월, 1년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아 내가 필요하구나 맞구나 또는 때로는 아 내가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면은 그때서 귀촌을 결정하는 게 낫지 그냥 무작정 귀촌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끓여 먹을 거 다 됐어? 너무 늦게 또 뽑자. 이곳에선 공동 텃밭에서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어찌 이렇게 이쁘게 크네. 배추 한 움큼, 상추 한 움큼. 겨울에도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것 또한 즐거움입니다. 거의 같이 해서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또 시간 되면 같이 놀고 그래요. 밥 다 됐어. 신선한 재료에 손맛을 더한 정갈한 밥상을 함께 나누는 이는 옆집에 사는 송대섭 씨 부부인데요. 홍천에서 생활하면서 그 전에 얘기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먹고 사느라 치열했던 시절을 같이 보냈고 은퇴 후 찾아온 허기진 마음을 서로 달래주던 가족입니다. 우리 세대는 대가족 세대를 느낀 사람들이라 이 마인드가 좀 비슷해요. 또 말도 잘 통하고 또 같이 함께 이렇게 뭐 얘기할 때 서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인생사에서 많이 얻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이 합쳐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미있고 좋아요. 평생을 이심전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설렘 가득히 꿈꾸는 제주도. 두 부부는 시간이 나면 발품을 팔아가며 제주도 곳곳을 찾아다니는데요. 겨울에도 농사짓기가 한창인 제주도. 육지는 이미 가을 거지를 끝내고 빈터만 남아있을 시기지만 이곳은 온 사방이 푸른 벌판입니다. 마늘이 이렇게 많이 나는 줄 몰랐어요. 엄청나요, 저쪽에는. 완전 이렇게
마늘이 완전 들판이 마늘이 전체예요. 특히 김낙윤 씨가 농작물에 관심이 많은 것은 귀농을 고민 중이기 때문입니다. 양평도 하면 안 돼요. 콜라비 생겨나셨네. 싱싱하다. 너무 이쁘다. 그러고. 추워져 눈 맞으면 그 뒤로 이제 당도가 한 12불, 13불. 아 그렇게 나와요? 예. 엄청나게 나오네. 예, 달달. 농부의 인심은 어딜 가나 넉넉합니다. 아직은 이게 당이 덜 들었어요. 이거 똥 맛있네. 싱싱해졌어. 단맛이 우리 서울서 사 먹는 그 맛인데 지금. 농사 잘 짓고 부자 되세요. 예, 고맙습니다.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크는 농작물을 지켜보는 즐거움. 그것은 직접 누려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신기하지? 진짜 상품이다. 내가 부지런한 만큼 되돌려주는 땅을 믿고 자연 가까이에서 살고 싶은 것이 이들의 바람입니다. 맛있는 점심시간. 아침에 집에서 직접 싸온 주먹밥이 점심인데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연을 벗어만 먹는 맛은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파릇파릇하게 지금 아주 그냥 너무 생기있잖아요. 우리 베이비 부분 세대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텃밭 하나 있고. 우리 같이 그런 환경에서 컸던 사람들은 그런 향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뭐 저기만 되면 조건만 맞으면 그렇게 가려고 하죠. 이들에게 제주도에서 3개월 살아보기는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해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날 밤 이곳 공동체 마을에 서울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게 온 거는 홍천에서 제가 체류형 농권 교육을 8개월짜리를 받고 있어요. 홍천에서 농부 체험 중인 박은화 씨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홍천 얘기 듣고 저는 굉장히 부러웠고 거기를 가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 계시는 분들 선배님들이잖아요. 뭐를 어떻게 지금 잘 즐기고 계시고 오면은 좋은 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평소에 제가 운동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올레길을 열심히 다녔죠. 그러니까 뭐 운동은 자원 엄청 많이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같이 할 수 있는 귤 따기 체험, 또 오늘은 검은 오름을 갔다 오고. 박원화 씨 또한 몸도 마음도 평안한 삶을 위해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3개월을 살아볼 계획입니다. 비행기 타고 바다 건너 오는 거란 말이에요. 분위기가 달라지죠. 참신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또 문화니 이런 기후도 다르기 때문에 바로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서 한 3개월이고 지내면은 심신이 건강해지겠다. 그리고 이곳에선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함께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데요. 서로 일주일간 생활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났지만 삶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집에서 먹는 거하고 틀려. 두툼하게. 그거는 있잖아요. 비싼 거고 이거는 싼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드시면 돼. 즐거움도 느끼고 막 새로운 인생을 계획을 하는 그런 찬스도 되고 여러분들과 화합하여 지낸다는 게 굉장히 보람 있어요. 서로의 정보 교환이죠.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것이고 나도 저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죠. 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은퇴 후 행복은 머리가 아닌 몸을 움직이며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귀로만 듣고 눈으로 보고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체득하고 같이 함께 생각하고 같이 어우러져 살다 보면 거기에 동화할 수 있다는 거죠. 산이 높고 골이 깊은 덕유산 자락에 자리 잡은 경남 거창. 처음 해보는 은행나무 열매 수확의 열심인 은퇴 1년차 이창우 씨. 동네 분들도 이게 요즘은 은행을 안 따기 때문에 우리가 따면은 뭐 여기 와서 따라 뭐 이렇게 얘기도 좀 해주고 해서 벌써 한 6-7차례 이거 땄는데 아주 즐겁고 재미있고 또 이게 직장에 다니면서 참 하기 어려운 일들을 은퇴 후에 이런 걸 한번 해보면서 정말 이런 그 삶의 기쁨을 느끼는구나. 이 맑은 물에 도시의 묵은 때와 찌든 마음을 씻어내고자 왔습니다. (58년) 개띠 동갑내기라는 이유 하나로 의기투합한 이순희 씨. 차가운 물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성을 쏟는데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바다만 먹다가 원래는 내가 다 보냈어요. 얻어먹는 것보다 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창우 씨 또한 수확하는 재미와 나누는 기쁨에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요 이제 하루 정도 말려가지고 가족들한테도 보내고요. 또 지인들, 뭐 친구들한테도 보내서 같이 한번 이거를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우 씨는 산을 보고 흙을 밟으며 살고자 이곳 산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 달에 15만 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은퇴 후 시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 한치하고 오징어를 다행히 또 사왔는데 아침부터 고생하세요. 같이 주세요. 아 여기 있어요. 밥하고 빨래하는 것도 이곳에서 다시 배운 이창우 씨. 집사람이 그동안에 얼마나 또 고생을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예, 집사람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저도 좀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좀 해주고 싶고 나름대로 저도 한번 이렇게 식단을 한번 차려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멘토인 귀촌 3년차 정광희 씨와 은퇴 5년차 이순희 씨 덕분에 이창우 씨는 산골살이의 참맛을 느끼는 중입니다. 또 이들의 생생한 경험은 인생의 경종이기도 합니다. 그 50대니까 뭐 갱년기라 남들이 말하는 우울증 이런 게 왔겠죠. 근데 그런 걸 이제 그게인지도 몰랐죠. 그래서 뭐 우울함도 왔겠죠. 어떤 또 무료함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달래려고 무던히 많이 쏟아냈는데 모든 게 무의미하더라고요. 앞만 보고 그냥 너무 이렇게 질주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조금 이제 피곤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들 나자고 하니까 안 가고 있어요.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카페에선 은퇴 후 겪는 진지한 고민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니 한 달이라도 좀 혼자 내만을 위해서 따로 떨어져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저 희망사항이고 나는 불안해서 안 된다니까. 남자분은 나이가 들면은 들수록 외로움을 타고 외로워져요. 모든 걸 남편에 의해서 자식에 의해서 혼자만의 자유를 갖고 싶은 아내와 부부가 함께 있고 싶은 남편의 동상이몽을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반 들어가면 되니까. 남편 퇴직하기 한 1, 2년 전부터 참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 남편은 모르지만.
뭐 자다가 잠도 안 올 정도로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뭐 제2의 취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한 40년 가까이 출퇴근하고 뭐 이렇게 하던 생활을 하루아침에 이제 집에 들어와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도 부담이 좀 됐는데 한 뭐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너무 저한테는 좋고요. 경쟁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딱 사회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소외감도 느끼게 되고 앞으로 자기의 미래도 불투명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제 친구들도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수확을 서두르는 이웃집 더덕밭. 예, 뭐 이래 커요. 이게 3년생이라요. 자기 농사일로 바쁜 정광희 씨도 은퇴자들도 솔선수범합니다. 3년 동안 덕유산의 바람과 햇볕 그리고 농부의 정성을 먹고 자란 더덕입니다. 땅속에서 황금 캐듯이 나오네요. 계속 이 500고지에서 자라니까 이게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말로 이 덕유산 바람이 좋은가 봐. 제가 볼 때 여기 이 건강한 농산물이 도시에서 살 길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예, 2014년도 5월달에 이사 와가지고 그때 이제 뭐 막막하게 뭐 할 게 없어가지고요. 그래도 몸에 좋은 더덕을 심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적응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또 더덕을 다른 데 심을 거예요. 거창으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천혜의 자연이 주는 매력 때문이겠죠. 도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온 이창우 씨에게 산골살이는 몸으로 사는 즐거움으로 충만한 나날들입니다. 은행도 따기도 하고 또 버섯도 따서 말리고 또 저기 시장에 가서 생강도 사다가 뭐 썰어서 말려서 집으로도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도 나 스스로 만족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는 여기가 이제 또 새로운 터전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산골의 아침은 분주합니다. 정광희 씨는 일찍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했는데요. 나이 들면서 건강한 먹거리에 부쩍 관심이 많아진 이순희 씨도 손놀림이 바빠집니다. 문만 열면 산이 다 보이고 내가 안 갖고 왔는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마다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공짜로 덤으로 자연을 즐기니까. 비로소 찾아온 한가한 시간. 오늘도 산행을 나섰습니다. 아니 그 먼 산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인생 이막 또한 한 마음으로 걷는다면 건강도 행복도 저절로 따라오겠죠. 자신이 지금까지 당당히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제 인생의 이막도 정말 당당히 내 길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면서 살면은 얼마나 당당하게 더 직장 생활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수 돌산에 있는 한적한 바닷가 마을. 은퇴 2년차 김태선 씨 부부가 동네 마실을 나왔습니다. 통발에 고기가 들어갔나? 저 뜰이 다 잡아먹는 것 같네. 40년 동안 가족 건사하랴, 직장 생활하랴, 제대로 휴가 한 번 가본 적이 없었다는 김태선 씨 부부. 게 큰 거 하나 들었다. 된장국 끓여 먹어야 되겠네. 평생 바랐던 바닷가 마을에서 사는 즐거움이 더없이 좋습니다. 산책길에 마을 사람들도 제법 사귀었는데요. 아줌마 계세요. 예. 어제 병원에 잘 다녀오셨어요.
지난번에 갈치가 그거 맛있어가 잘 먹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뜰잔해가지고 아줌마. 푸근한 인생만큼이나 살가운 이웃입니다. 아이고 잘 마시겠습니다. 아 그것도 주시게.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그거 가서 또 요리. 오늘도 넉넉한 인심을 덤으로 얹어주는데요. 자주 왕래하다 보니 금세 친해졌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가서 해갖고. 있는 동안에 채소도 주시고 호박 이런 거 뭐 문어도 하시고 이가 잘 먹고 편리하게 시장이 없어가지고. 아유, 여수에 와선 철따라 먹거리도 달라졌습니다. 된장 좀 넣고 또 무시 좀 넣고 고춧가루 약간의 여요. 그래갖고 마늘 그렇게 해갖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전히 순박한 인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인연을 맺은 덕분이었습니다. 깔치가 비린게 잘 들어가요. 좋지요. 저희 밭에도 온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체면장 해주라 그래서 또 해주고 그래서 또 사람 알고 그런 게 괜찮대요. 아침에 잘 먹겠습니다. 김태선 씨는 한 달 비용이 10만 원인 이곳에서 고향도 직업도 다른 은퇴자들과 더불어 사는데요. 싱싱한 재료를 직접 잡거나 얻다 보니 생활비도 거의 들지 않는데요. 대구에서는 좀처럼 하기 힘들었던 호사를 이곳에서 누립니다. 저들은 이제 주로 내륙 지방에 살아가지고 생선 이런 게 좀 싱싱하지도 않고 비싸게 먹었는데 여기 와서는 직접 잡을 때도 많고 싱싱한 걸 먹으니까 그게 제일 좋았어요. 아주 단출한 살림살이로 사는 재미 또한 쏠쏠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너 평 남짓한 작은 방에서 살면서 오히려 신혼생활을 떠올리게 됐다는 최두림 씨 부부. 어디 객지에 가든 어디 가든 부부간의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고 기촌 기농도 부부간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컨테이너 집인데 방 한 칸에 원룸식으로 돼 있다 이래가지고 그거가 어떻게 사나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막상 나가 살아보니까 단칸방 생활이 옛날에 저도 결혼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단칸방에서 애들 둘도 키웠거든요. 은퇴 2년차 이청우 씨는 6살 손녀와 살고 있는데요. 40년 동안 눈앞의 삶에 충실하느라 준비 없이 은퇴를 했기에 막막하고 외로웠습니다. 은퇴를 앞두기 전에는 아주 그 기대가 컸고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까 할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예를 들어서 재취업이라든가 또는 오라는 데는 없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알아서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확실하게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들이 여수를 선택한 것은 바다가 주는 풍요 속에서 여유를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도와주라고 왔습니다. 가수로 유명한 이곳 돌산 지역은 1년 내내 농사 짓느라 늘 일손이 바쁜 곳인데요. 이청우 씨 손녀도 고사리 손으로 힘을 보탭니다. 내가 딴 거 어때요? 아유 나은이 잘도 하네. 지금껏 아파트 근처 텃밭에서 직접 푸성귀를 키워 먹었다는 박영미 씨. 간 농사만 지으십니까? 다른 벼농사 같은 건 안 지으십니까? 벼농사는 농도 가서 해요. 1년에 간 농사 몇 번을 합니까? 몇 번을 짓습니까? 요걸요. 예. 지금은 세 차례 해요. 세 차례야. 아흔의 나이에도 직접 농사를 지을 정도로 건강한 주인이 부러운데요. 자기만 부지런하면
이래 살아가는데 여건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내가 건강하다면은 나이가 좀 들어서도 와서 산다면은 좀 풍요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치도 좋고 자연이 청정 지역이고 또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주민들도 굉장히 좀 정답고. 청정한 자연 환경과 싱싱하고 풍부한 먹거리 그리고 적당한 소일거리가 이곳 사람들의 건강 비결이 아닐까요? Now let me take you to a place that I know you will love. Take my hand and walk with me. 오후에는 마을 앞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갯벌 체험하는 시간인데요. 추격전이 따로 없습니다. 살살 여기 도망가려고. 기분 좋아요. 지난번에 게장 담아가 맛있게 담궜어요. 갯벌에 보면 뭐 있지? 짱뚱어 개. 짱뚱어, 개 또. 꽃게. 꽃게? 일로 나와. 걔가 여기는 이정우 씨에게도 손녀와 오롯이 둘만의 추억을 쌓는 시간입니다. 잡아서 큰 것만 가지고 하고 적은 것은 이제 살려줘야 돼. 전에도 손녀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많이 보내셨어요? 많이 못 보냈지요. 여기 와서 모처럼 둘이 오붓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나은이도 여기 오니까 좋지요? 오붓한 시간이 진짜로 많아요. 여수 곳곳을 함께 누비며 소중한 추억들을 나눴던 지난 3개월간의 여정이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지가 잘 하고 있구나. 은퇴자들이 하나둘 마을 회관으로 향하는데요. 그동안 정을 나누고 살았던 마을 사람들을 위한 식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여수에서 나는 제철 해산물에 정성과 솜씨를 더해 차린 밥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주 맛있는 냄새가 엄청 나네. 예, 나왔습니다. 예. 건강을 위하여!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여수 돌산 잊지 않고 가끔씩 찾아오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이 전달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여수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돌아갑니다. 지난 3개월은 여수의 매력을 제대로 맛보고 귀한 인연도 만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모르던 관계 아니었습니까?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보고 가면서 서로 웃으면서 대하고 밝은 모습으로 보니까 참 좋았고요. 드디어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날. 많이 고생하셨어요. 힘들었습니다. 예, 아이고 뒷정리 항상 하시는데. 아니요. 고생 많이 했어요. 아유, 오셔가지고 그냥. 낯선 지역에서 동거동록했던 만큼 아쉬움도 큽니다. 앞으로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안아줘. 할머니를 안아줘. 예쁘게 잘하세요, 공주님. 그동안에 잘 지내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들이 와서 여러 가지 신세 많이 지고 빚만 지고 갑니다. 이래저래 많이 배웠습니다. 예, 아유 빚도 지고. 모두 건강하세요. 나중에도 뭐 인연이 있으면은 또 만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도시에서의 삶이 고단한 어느 날 고향처럼 여수를 다시 찾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오후 홀로 남은 김태선 씨 부부는 길을 나서는데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싸고 편리해서
자주 이용했던 버스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늑하게 계곡도 흐르고 여기 집 지어도 뭐 얼마든지 지을 수 있겠는데 이런 집은 좋다고. 이런 집 여느 시골처럼 이 마을에도 빈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들 부부가 햇볕 좋은 이곳에서 사는 멋진 날이 올까요? 여러 집 좀 돌아보고 알맞은 거 있는지 구경이나 한번 해보고 갔으면 좋겠다. 유자나무도 있네. 유자. 3개월 살아보니까 주민들하고도 오며 가면서 친해지고 친숙해지고 이래서 경치나 이런 걸 보고 몇 번 와보고 정화가 좀 적응을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렇게 친밀감을 가진 상태에서 이런 마을에 들어오면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이란 긴 행로에서 은퇴는 삶을 윤택하게 하는 절호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도시에서 바쁘게 맨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던 거 그런 거에 비유할 수가 없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느끼면서 살고 새소리, 바람소리 듣는 게 그게 즐거움이더라고요. 은퇴는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타이어를 갈아 낀다는 뜻이라 저도 신발끈을 다시 메고 새로운 길의 출발선에 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것입니다. 은퇴 후 유쾌한 인생 2막을 여는 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